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리식은 원래 정다항식과 분수식을 통틀어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분수식에 대해서입니다. 분수식은 분모가 1차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을 말합니다. 정다항식은 앞에서 말했던 그 다항식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식은 루트를 포함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네제곱근처럼 식에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는 식이죠. 아니면 뭐 세제곱근이 됐든 거듭제곱근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다룰 내용은 그냥 루트가 들어가는 식이거나 세제곱근이 들어가는 식 정도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분수식의 계산은 앞에서 다항식에서 언급했듯이 사칙 연산을 수에서 다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분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계산에서 분수 계산을 다룰 때와 똑같은 연산 법칙과 똑같은 규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뤄야 될 부분은 분수식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분수식 계산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부분 분수는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a 곱하기 b분의 1이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계산된다는 공식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만이 부분분수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 분모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인수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하는 이 과정을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뺄셈 연산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뺄셈 연산 부분만은 공식으로 그냥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플러스로 연결되는 부분분수로 다루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공식이냐 하면 그냥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분모가 서로 다르니 분모를 통분해 보면 b 빼기 a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a 곱하기 b분의 1을 고치라고 하는 거라면 이 분자 부분을 좌우에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b 빼기 a분의 1 이렇게 되고 우변은 a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이렇게 나온 공식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저렇게 a 곱하기 b 두 가지만 있을 때는 뭐 이 공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 세 가지라면 그러면 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두 개씩 묶어서 하는데, 이때 a, b와 b, c의 공통 부분이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를 빼고 c 빼기 a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4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 b, c, b, c, d 이렇게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a, b, c분의 1 빼기 b, c, d분의 1 이렇게 만드는데, 양쪽에 b, c가 공통인수니까 여기서 나머지 부분 d 빼기 a 분의 1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산은 부분수로 고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때입니다.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자면 못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금방 예상할 수 있죠. 이걸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2 빼기 1, 아니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고, 3 빼기 1이죠. 그러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면 연산 과정에서 보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없애고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계산하면 됩니까?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 하나씩만 남겨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분수의 계산이 분수 공식을 잘 활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겠죠. 분수식의 계산에서는 수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 연산법칙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특성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분수를 계산할 때도 분자 분모에 들어있는 공통인수를 잘 찾아내서 약분을 해주는 경우가 필요하고, 또 분자 분모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식을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식의 계산에서는 루트가 들어가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숫자를 집어넣고 나면 분수식이 됩니다. 그것도 루트가 들어가는 분수식이 되죠. 그러니 계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라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x를 좀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에다가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1에서 x를 뺀 것,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1에서 루트 x를 뺀 것이 되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와 같이 fx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값을 계산을 직접 하면 되죠. 자,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4. 그래서 덧셈 부분과 뺄셈 부분을 각각 삭제하면 이렇게 계산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 수 있죠.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이 일단 분모가 무리수로 되어 있는 그런 계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리식의 계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 루트가 들어간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곱근 계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루트 안에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분모 유리화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중근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중근호는 별게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루트 안에 또 다른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중근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중근호 딱 보기에도 그냥 복잡하죠. 이걸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루트 a제곱 되어 있는 녀석은 이렇게 루트를 벗겨내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무언가의 제곱이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어떤 것을 제곱한 건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걸 밖에 있는 루트를 벗겨내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인 경우에 이중근호를 벗기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것이 같다, 요겁니다. 그런데 좌변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루트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루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루트 앞에 반드시 2가 곱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완전 제곱식을 전개할 때 2가 나오죠. 그 2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기는 반드시 2입니다. 이 루트 앞에 2를 고정했다면 루트가 없는 부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없는 부분에서는 합이고 루트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곱인 형태로 A, B가 뭔지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것 두 개가 제곱된 식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 앞이 2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은 곱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루트가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합이라는 사실을 막 말씀드렸죠.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라고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 이건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A와 B를 찾아서 공식화해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는 루트 앞에 부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도 플러스여야 합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뺄셈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만약 A를 무조건 B보다 크게 잡겠다. 그러면 그냥 적어도 됩니다. A를 B보다 크게 잡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2가 고정인 걸 확인했으니 이 앞에 있는 것은 합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곱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하고 1입니다. 2를 앞에 두고 2를 뒤에 두겠다. 그러면 그냥 적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